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긴장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계산해 보면 지금 이제 OT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그 이론에 대해서 마무리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아있는 하반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월수로 따지면 7, 8, 9, 10월 넉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걸 파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넉 달 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째,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두 번째,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합격생 노트에도 보면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시험이 이제 11월, 11월 쉽게 말하면 한 주가 땡겨졌죠. 그렇죠? 그래서 제시되는 측면에서 모의고사 전에 문제풀이도 모의고사 유형으로 실전처럼, 그래서 영역별 그 문제를 통해서 가급적 많은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10월이나 이제 모의고사관에서는 전체 영역이 되겠죠. 그런 영역을 할 수 있도록 패턴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첫째 사상가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요번 주는 사상가 OT자로 나눠드렸어요. 두 번째 발달이론 써있습니다. 확인하시면 거기 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그 첫째 주가 자료 받아왔습니다. 앉으세요. 첫째 주에 사상가를 오늘 시험을 볼 겁니다. 사상가 시험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사상가 이제 실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16문항을 풀게 되는 거죠. 1교시하고 2교시하고 풀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는 것은 정확히 아는가, 두 번째 모르는 건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설명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많이 그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행될 문제풀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차적으로 첫째 주가 이제 사상가죠. 맞죠? 그럼 오늘 이제 랜덤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사상가를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험이 끝나면 제가 계획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3년 전에서는 어땠냐면, 쉽게 말하면 스터디하는, 쉽게 말하면 특별반을 운영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그룹 해갖고 발표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이제 모둠을 만들기로 했어요. 조로. 그래서 한 주에 논술하듯이 5명을 이제 제가 이따 명단을 불러줄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바로 해설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그 문제 푼 거의 답에 관해서 모둠에 이제 쉽게 말하면 토의를 진행되겠죠. 맞죠? 그러면 토의가 진행되는 속에 이제,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 첨삭이 할 수가 없겠죠. 토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의가 진행하면서 문제에 대한 이제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됩니다. 답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문제 왜 이렇게 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냈을까? 토의도 하고, 그러면 서로의 갖고 있는 지식이 좀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동화 조절이 될 수 있으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 이제 발달 문제 16문장을 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6문항 풀고 또 이제 제가 해설하고, 그 다음에 기초 이론 설명, 오늘도 기초 뭐 사상을 대충 정리해 줄 거예요. 마인드맵 갖고 알겠습니까? 그게 끝나면 다음 주에 발달 문제에 관해서 또 모든 토의하는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조별로 내려와서 지난주 사상가에 대해 첨삭받고 질문을 받는 거죠. 진행상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러니까 첫째 주가 사상이지만 다음 주까지 사상가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발달, 이렇게 해서 각 영역을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마인드맵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칠판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7, 8, 90에
제일 큰 딜레마가 뭐냐면 무더위예요. 뭐라고요? 무더위. 무슨 얘기냐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더위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컨디션이 나빠져 그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학원은 너무 그 에어컨이 빵빵하고 밖에 너무 덥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좀 햇볕도 쐬고 그런데 일광욕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뭐냐면 컨디션이 갖기 위해서는 좀 감성적 부분도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 운에도 좀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8, 9 할 때는 7, 8, 9 그 한 주간 안에 휴식 기간을 좀 가지면 뭐 반나절이든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그런 감성적 측면에서 이제 플랜을 설명을 드리는데 잘 보세요. 자, 어쨌든 6월까지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첫째 주가 뭐가 합니까? 사상가. 두 번째 뭐가 합니까? 발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사상가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어.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해보는데 무엇은 높지 않을 것이다. 답을 문제 푸는데 만족도는 높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2주 전에 모의고사를 보고 많이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학원에서 문제풀이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점수하고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학원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노량진에 이제 여러 선생님 수업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점수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역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험장에서 내가 인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 말 이해가 됐죠? 그런 마인드로 해서 중요한 거야. 어디가 자꾸 내가 틀리는지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점수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선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라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점수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가질 필요면 없다라고 설명드려요. 알았죠? 너무 거의 감정이입하지 말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무슨 노트? 오답 노트.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모둠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문제를 푸는데 자, 1번 문제. 일단 사상가가 누군지 파악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 우리 마인드맵에 누가 나왔죠? 프라벨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누가 있고요? 두이. 세 번째, 페스탈로치 등등 순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문제를 풀고 다음 주에 이제 채점지를 제가 줄 거 아니에요. 해설지하고. 맞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어디서 틀리는지 체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오답 노트예요. 쉽게 말하면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파트에서 취약한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지금 연습 단계인 거야. 맞죠? 그러면 이런 오답 노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내가 두이에 관해서 아직도 완벽한 개념화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파악이 돼야 돼. 맞죠? 자, 그런 준비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에 와서 내가 조금 더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서 이 오답 노트가 여러분들이 10월달 모의고사 전에 오답 노트를 딱 피고 이렇게 합니다. 오답 노트를 피고 그러면 오답 노트가 있으니까 그동안 오답 노트를 공부했겠죠. 보완을 좀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10월 달에는 이제 전체 영역이 묶여진 실제 실전 모의고사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하고
여기 영역별 할 때 오답 노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두이가 약했었어요. 근데 실전 모의고사 보니까 두이가 또 계속 약한지 보완이 됐는지 확인해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1단계 또 몇 단계? 2단계를 거쳐서 시험 보기 예를 들어서 3주 전부터는 틀리는 데는 더 완벽히 끝내는 거야. 전략이.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획을 위해서 지금 이 계획을 제가 짠 거야. 강의 계획을. 이해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기재부에서 아직 쉽게 말해 국회에서도 넘어갔죠? 추경 예산의 인정을 안 해서 아직 그 인원수에 대해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교사를 뽑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명을 뽑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도, 2013 출시, 2014년도까지는 문제가 좀 단순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답형도 단순이고 그 다음에 세부내용도 그대로 쓰는 위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동이 걸렸죠. 커트라인을 좀 낮춰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낮춰진 겁니다. 2015부터 2016인데 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뭘 좀 측정하겠다. 생각하는 능력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문제도 보면 뭘 찾고 틀린 걸 찾고 수정하셔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거를 쓰고 맞죠? 이해했어요 지금? 자,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시험에 떨어지는가 하면 내용에 관한 내용의 준비가 돼서 안 된 게 아니라 도구에 관한 것, 즉 문제 푸는 요령에 관해서 몰라서 그래요. 맞죠? 자, 그럼 첫째, 단답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단답형을 틀리는 건 내 지식이 부족한 거야.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다고 파악할 수 있어. 그런데 서술형을 틀린다는 건 뭐냐면 사고력 문제의 접근 방식을 몰라서 그렇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 문제가 어떠한 조건을 묻는지를 생각하는 연습을 키워야 돼요. 이번 7, 8, 9를 통해서. 맞죠? 그러면 생각합시다. 단답형 문제가 점점 줄고 이제 서술형이 증가되는데 자, 역발사합니다. 서술형에 풀 수 있는 접근 방식을 내가 많이 인식을 하게 되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단답형은 보완 방법이 수월하니까.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형의 보완을 통해서 서술형을 보완할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죠? 문제를 푸는데 그냥 풀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문제가 틀려도 그렇다 다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예요. 제가 모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문제를 난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다. 이해됐죠? 그걸 써놔야 돼. 답지에다. 오늘은 문제지 답지에다 답을 다 써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지를 다 거둘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답지를 거둬야 답안의 오류 분석을 또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일단 수고스럽지만 답지를 거두니까 답이 없잖아. 자기 답이. 그러니까 문제지에도 적어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답을 적었는데 쉽게 말하면 모둠에서 토의하는데 그 제시된 문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내 말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고 바로 해설하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대부분 제가 오래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 풀고 해설하면 탐구 능력이 떨어져. 무슨 얘기냐? 그 상태에서 머물려. 이게 답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달달 외워. 왕성한 암기력으로. 근데 인출은 안 돼. 그러면 오늘 사상가 시험을 봤죠? 맞죠? 그 다음에 모둠으로 토의했죠? 맞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기본적으로 내가 토의했는데 내가 또 궁금한 부 또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료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좀 더 이 시험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을
신장시키는 게 이번 영역별 문제풀이의 목적이야.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분석하는 게 뭐냐면 왜 똑같은 문제인데도 문제의 접근 방식이 다를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 4, 5, 6 이론 수업할 때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답안을 보고 우리가 오류 패턴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은 문제인데도 기출문제에 답이 있는데도 다르게 쓰다라는 거죠. 그거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야. 외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설명 잘 들으세요.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지. 즉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내는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올해부터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 문제에서 좀 더 진보가 되겠죠. 그러면 출제자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문제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왜? 뭐가 낮아지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접하는 문제들은 제가 중심을 어디에 뒀냐면 생각을 좀 하는 문제에 초점을 좀 두고 단답형 문항도 있긴 하지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해 합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논술이 몇 점이고요? 20점이죠. 그 다음에 전공이 80점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작년 대비를 보면 2016년, 17년 대비 커트라인을 보면 대략 몇 점 정도? 70점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탈 100점 중에 70점이 있으면 논술이 몇 점이었다면 20점이었다면 전공이 몇 점이 되죠? 50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커트라인에 일단 들어가기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제시되는 50점에 대해서 맞춰야 될 점수가 있다. 맞춰야 될 점수. 그걸 우리가 무슨 점수라고 그래? 기본 점수라 해. 무슨 점수? 기본 점수. 이 기본 점수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의 중심에서 응용된 문제들이라 얘기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전공에서 예를 들어서 30점은 몇 점은? 30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말하면 뭐 신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사고력을 묻는다든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고자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1단계 뭘 연습해야 돼? 기본 점수는 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맞죠? 논술은 떠나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야. 시험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뭐냐면 그 문제를 푸는 어려움은 있지만 자아 존중감은 높여야 돼. 거꾸로.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외쳐. 펜싱 들고 해. 중요한 거야. 오케이?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구나. 또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에 초점 맞춰서 정리 단계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획을 한 겁니다. 또 방법이 틀려요. 작년하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함께 저도 문제 한 문항 만드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허리 뽀사져요. 그런데 자다 보면 또 일어나.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 또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문제를 낼 때 제일 제가 행복해요. 왜? 창의력이 발휘되니까. 여러분들은 괴롭지만 나는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문제를 만들고자 애를 쓸 테니까 그리고 문제 자체가 너무 황당하진 않아요. 내 말 아셨어요? 그러니까 접근해보고 도전해보고 이 남은 7, 8, 9 동안에 자기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마인드맵은 다 가져오셨죠? 이따 잠깐 사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어떻게 사상가에 대해 파악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죠. 영역별 문제를 풀지만
영역별에서도 모의고사 형태를 풀기 때문에 다양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양성을 가지고서 이제 10월에 모의고사 할 때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조합하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하면 좋겠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방법은 이거예요. 이제 첫째 주 뭐가 들어가니까 사상가 들어가죠. 그러면 사상가가 언제까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 다음 주까지 사상가 정리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해됐어 지금? 그러면 다음 주에 발달을 쉽게 말하면 조금 공부를 해와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해오고 시험 보고 또 모든 또 첨삭받고 하면 그 2주간의 발달이 끝나고, 공부만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알았습니까? 자, OT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들 나눠보시면 우선은 여기 점수관리표 드렸어요. 받으셨죠? 인강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문항이 A형에서 8번, 그 다음에 B에서 8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았죠? 그 첫째 주, 쉽게 말하면 첫째 주 봤는데 1번에 1번 문항 몇 점이 써놓으면 내 말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내가 문제 푸는데 어디서 자꾸 틀리는지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냐? 모의고사 쉽게 말하면 A형과 B형을 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도 A형도 1번부터 8번 있잖아. B형도 1번부터 8번 있잖아요. 지금 말한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문제 푸는데 어디서 먼저 막히는지 빨리 파악해야 돼. 일단 점수 합계를 보면. 지금 표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 볼 때, 실전 볼 때도 어디서 막히는지 느낌이 와야 돼. 이해가 됐나?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문항 점수를 기록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진행되는 중간 단계 8주 정도 되면 여러분들 그 점수 관리표를 제가 체킹하게 될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에 전화해서 가정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T 자료 보시니까 일단은 넘어가면 저기를 보죠. 인강으로 마인드맵 수업 다시 오픈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됐죠? 인강으로. 그래서 처음 듣는 분도 인강에 티치스파에 가면 마인드맵 강의 꼭 들으시고 기본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근데 마인드맵에 이제 빨리 보면 2번 정도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속도를 아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주 뭐에 관해서 사상가, 두 번째 발달, 세 번째 놀이. 영역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 기본 문제풀이 하듯이. 네 번째 뭐합니까? 부모 교육. 다섯 번째 평가. 여섯 번째 교사론, 복지 등. 일곱 번째 신체 운동, 건강. 8주차 의사활동. 9주차 사회관계. 10주차 예술경. 11주 자연탐구. 12번 법. 또 이제 총론. 13주 장학이라든지 종일반, 교수, 학습방법. 자, 전체를 탐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7, 8, 9에서는 뭐냐면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울지 몰라서 나중에 아직 일정은 원래는 제가 잘 안 쉬는 스타일인데, 혹시라도 너무 우리가 혀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덥다 그러면 한 주 정도는 미리 공지를 할게요. 휴가를 2주 전이라든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주의사항은 돌아와야 돼요. 예전에 방학 1주 줬는데요, 해운대 가서 놀고 있어. 뉴스데스크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안 와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즘은 하도 날씨 때문에 건강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하고 있어요.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강관리 카드는 여러분들 작성해서 다음 주에 좀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충 자료 보시면 유아교육 사상과 작년에도 나눴던 자료긴 한데 최근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접하지 않은 내용들을 나눠드린 겁니다. 알겠죠? 신이론 거기 관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자연탐구 기출 오답 분석은 우리가 이론 수업했던 거예요. 오답해서.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문제 답안에 오류가 있었구나 좀 체킹해 주고, 이거는 이제 이론 수업의 연장선에서 제시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요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가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수정이 작년에 나온 자료예요. 올해는 수정안이 앞서 알았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테마별로 한 주씩 나눠 드릴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한 장씩 살짝 넘겨보면 이번 시험도 사실은 지난 2017에서도 여기에서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표준안에서도.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탐구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여기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 8, 9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첫째, 너무 과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해낼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베이직이 돼야 돼. 기초가 탄탄해야 돼. 원리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큼 보완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지 막연히 공부하지 마세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뭔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망각의 곡선을 보면 뭐의 곡선을 보면 망각의 곡선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무슨 양은 떨어져? 기억량은 떨어져요. 알았나요? 그러면 효율적 공부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집중이 잘 된다. 그럼 1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 1시간 30분. 이게 몇 교시? 1교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앉아서 하기보다는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고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 여름에는. 그래서 보통 학교 수업이 45분, 50분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다 깨지잖아 또. 그러니까 1시간 내지 1시간 40분을 1교시, 그 다음에 뭐 15분 휴식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15분이 15시간이 되고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화 오고 그래 오늘도 잘 만났어.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오전 중에는 언제는 무슨 위주의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문제 봤는데 뭘 찾아 쓰시오 수정하셔 문제 있잖아요. 우리 영역별 문제에서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전 중에는 무슨 중심? 이해 중심으로 해가고 오후로 갈수록은 단순 작업을 해야 돼. 무슨 작업? 단순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가서 해야 될 작업에 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합격생이 했던 자료를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다시 한번 가장 집중이 잘 될 때 오전 중에는 무슨 중심? 이해 중. 좀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패턴.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이겁니다. 과거에 2013, 2014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프라벨하면 음물, 작업, 신성, 만유, 재신론 이렇게만 우리 공부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2017 문제 같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 합자연의 원리 또 몬테소리에 갖고 기본적으로 내용이 더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메뉴에서 자연의 질서의 원리를 보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이런 게 있죠? 맞죠? 그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갔다고 인식하셔야 돼요. 이해됐나 지금? 자, 그러면 봅시다. 음물 작업이 있었지만 음물이 1음물부터 몇 음물이 있어요? 11음. 그다음 작업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형태, 종류도 좀 알아두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패턴이 한 단계 더 진보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야. 올해는 더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런 이해 중심으로 좀 해주시고 오후에는 무슨 작업한다? 단순 작업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또 인강 듣는 분은 모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문제를 오늘 첫째 주 해설을 안 하니까 자료를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맞죠?
그래서 탐색하고 하고 또 궁금한 건 꼭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릴게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직강 듣는 선생님들은 다음 주는 어디 영역을 시험 보죠? 발달을 보니까 다음 주에는 자기가 발달에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가져와도 돼. 왜냐면 내 문제에 가서 탐구할 거니까. 내 말 이해됐어 지금? 그러니까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발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책을 통해서도 또 서로 간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원리 이해가 됐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왜?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이렇게 덥죠? 조만간에 낙엽 떨어져요. 낙엽 떨어지면 아시죠? 원서 써야 돼요. 진짜 빨리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진행하면서 또 상담이 필요하면 저한테 미리 예약을 하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파이팅하고 우리 박수 열 번 치고 수석 합격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뭔가 얻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과학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자, 손 올리시고 손 올리시고 자, 박수 열 번 치고 무슨 합격? 수석 합격.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준비 시작! 에이, 아니돼요. 너무 작잖아요. 면접 때 크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준비, 시작! 수석합격! 잘했습니다.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자, 인강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디비져서 수업 듣지 말고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OT는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여러분 선배, 합격한 선생님이 했던 한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오후에는 좀 단순 작업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메타커그니션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위 유목과 상위 유목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커다란 전지에 알겠습니까? 여기는 사상가 접은 거죠. 이렇게 여기는 발달, 여기는 놀이, 여기는 부모교육, 그 다음에 평가, 여기 뭐가 있고 교사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유아 교육론 파트가 되겠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잠깐 내가 이제 오늘 사상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힘은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대 또 뭐가 있고 증세, 그 다음 뭐가 있고 근대, 그 다음 뭐가 있고 현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사상. 그럼 포함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히 암기하는 것과 이렇게 한 번 정도 내가 정리해보겠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팔이 아파도 한번 써봅니다. 알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붙여놓을 테니까 아셨습니까? 참고해서 찍어가도 좋아. 알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분한테 샀어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자, 고대 때 하니까 이렇게 제시했어요. 누가 있고?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는 무슨주의? 절대주의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대 때 소크라테스 기본적으로 제시된 층이 뭐냐면 철학자들의 소피스트가 있었죠. 그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였단 말이죠. 쾌락주의고, 그래서 절대적인 게 필요하다 해서 소크라테스부터 기본적으로 하나의 진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뭘 얘기했고, 언행, 일치 다 배웠어. 복습이야 지금. 지행, 합의를 했고, 했던 게 무슨 법이야? 삼파술, 대화법 기억나야 돼요. 이런 키워드를 써놨고요. 제자엔 또 누가 있고요? 플라톤. 플라톤은 무슨 논을 써? 관념론을 설명. 이데아 기억나시죠? 자, 난다고 해 빨리 알겠죠? 그래서 철인 정치를 강조했죠. 어떤 현인이 필요하다. 스승이 쉽게 말해 악법도 법이다 해서 돌아가신 걸 보고. 그래서 철인, 군인, 노동자 계급을 나눴고, 철인은 뭐가 있어야 되고 지혜, 군인은 뭐가 있고 용기, 노동자는 절제. 이거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저스티스, 정의로 간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 저서에? 국가론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려면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어야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써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 누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관념론에 반한 무슨 논이다? 실제론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교육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런 행복에 초점 맞춘 사상가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웬도 있어요. 그리고 니일도 있어요. 니일은 자유와 행복을 초점 맞췄어. 오늘 맞출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오늘 시험지 냈어요. 알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교육의 3요소 뭐가 있죠? 아자스비. 자, 그래서 루소에는 자연, 사물, 인간, 루자 인사 배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소에서는 자연, 인간, 사물 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다는 걸 인식해야 돼, 기출에서.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고대에 대해서 난 좀 정리를 했어.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중세는 무슨 시기? 암흑의 시기. 그 다음에 우리가 성악설을 이야기하고, 중세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교황하고 황제하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흑사병도 돌고 많은 역사적으로 희생이 많이 됐죠. 자, 그래서 중세는 찢어버리시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수 있지만, 근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중세의 커다란 맥락은 대학을 만들었다는 거야, 대학. 우리 유아교육 체계는 없지만 중세 때 대학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근간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중세 큰 의미는 뭐가 만들었던 거야? 대학이 만들었던.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근대로 갑니다. 맞죠? 자, 근대는 기본적으로 중세 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대로 오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개인도 돈을 좀 갖게 된 거죠. 베니스 상인 같은 경우. 맞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름도 주고 샀어요. 프랑스 그런 데서는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성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도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없는데 돈 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시대가 근대야. 그래서 이제 근대는 인문주의라고 해서 과거의 언어 중심, 라틴어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로마 시대, 쉽게 말하면 중세 때 로마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에 썼던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뭘 뻗쳐? 라틴어를 막 하도록 하겠지. 근데 쉬워, 어려워.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면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에 와서 무슨 생각하냐면 안 되겠다. 중세 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성 파괴된 거 해서 이제 근대 와서는 인간성 회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에 있는 문학들을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 문학 또 로마 문학들을 좀 보자. 그래서 인문주의가 활성화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인문주의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라틴어 또 히라보 언어 중심이니까 쉽고 어려워. 그래서 대두된 게 뭡니까? 실학주의가 나오는 거. 이제 우리 시험에 단골로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가니까 코메니우스와 로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메니우스에서 제시되는 게 감각적 무슨 주의라고 하죠? 실학주의라고 하면서 세계 도예라는 책을 냈죠. 맞지요?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 저서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계 도예가 있고 대교수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르학교, 그 다음에 모국어학교, 그 다음에 라틴어학교, 그 다음에 대학. 요 저서 내용이 어디 있다? 대교수학에 있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가 제시하는 게 범지학이야. 그게 범교육론 책에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메니우스는 감각을 통해서 한다. 누구나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 감각을 통해서 제시되는 측면은 누구도 있습니까? 로크도 있어요. 근데 로크는 감각 플러스 이성을 합친 거죠. 그래서 오성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알겠어요? 자, 그리고 루소에서도 사실은 감각이 좀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보면 코메니우스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무슨 원리입니까? 합자연의 원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교육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객관적 자연주의라고, 그 다음에 루소, 페스탈로치, 그 다음에 프라베, 헤르바이트는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자연을 보는데도 파악이 접근이 달랐다는 거 인식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자연주의 갖고 기본적 모든 사상이 우리가 흘러갔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해석하자면 프라벨 음물도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자연의 재료로 갖고 자연을 본딴 거잖아.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코메니우스, 자, 2017에서는 페스탈로체에서 합자연이 나오긴 했지만 코메니우스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원리? 직관의 원리. 직접 사물을 통한 교육을 강조. 무슨 원리라 그래? 직관의 원리가 나오죠. 그렇죠. 직관이란 건 뭐냐면 논리적이보다는 감각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메니우스 직관은 좀 더 수정적이라면 페스탈로치의 직관에서는 좀 더 능동적이야. 그래서 페스탈로치 저서에서는 직관에 A, B, C란 저서가 있어. 그래서 A가 수고, B가 형태고, C가 언어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학주의 역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로크도 있어. 누가 했다고? 로크. 로크는 무슨 양성에 초점 맞춥니까? 신사 양성에 초점 맞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로크는 알바몬에 있었다고 그랬죠. 알바에서 자기도 가정교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누구를 좀 가정교사를 두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크는 사회적 무슨 주의를 한다? 실학주의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크는 백지설을 얘기했죠. 타블라서 맞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얀 백제 같다를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로크의 저서 중에 뭐가 있다? 인간 오속론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랑스 대혁명. 그 개선문 앞에서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국가를 아주 망하겠다 이거죠. 그런 혁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뒤집었다. 무슨 주의라고 그래? 계몽주의랍니다. 그래서 루소는 또 제시된 자연주의를 얘기합니다. 루자 인사. 그래서 자연인 양서에 초점 맞추는데 원시적도 자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루소도 합자안의 원리고 루소도 실물 교육을 강조했어요. 자연을 초점 맞추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루소의 저서 뭐가 있어요? 에밀. 5권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사회 불평등 무슨 론? 사회 계약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소의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신인문주의 누가 나옵니까? 이제 페스탈로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페스탈로츠는 3H. 조화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맞죠? 헤드, 하트, 핸드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위스 페스탈로츠는 교육을 통해서 뭘 변화시키자? 사회를 변화시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시된 측면에서 은둔자의 수문이의 황혼 또 뭐 직관의 ABC 또 니나르트와 게르트루트 그런 저서가 있죠. 맞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루소, 페스탈로치 다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할 수 있다? 프레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프레벨이 강조한 게 신과 자연과 인간의 통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목사했던 토대 바탕으로 신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한 거죠. 프레벨이. 그렇죠? 자, 그래서 프레벨은 기본적으로 통일의 원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만유 제신론을 제시하고 맞죠? 그 다음에 놀이 또 작업의 원리를 제시하고 자기 활동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때 당시에서 볼 수 있는 영국에서는 뭐가 있냐면 오웬이 있는데 그때 산업혁명에서 아이들이 노동착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유라나크 지역에 유아학교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런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오베르랑이 있었어요. 오베르는 편물학교를 만들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현대에 와서는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탐구 능력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몬테소리, 자 몬테소리도 프라벨이나 기타 사상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몬테소리에 출제되는 게 뭡니까? 몬테소리 개념이 많이 나오죠. 첫째 계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뭐 정상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교육도 있고 흡수 정신 또 나와요.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자 교사로서 역할도 생각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누가 합니까?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했죠. 그래서 두이가 목공소에서도 알바하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실전 경험에 초점 맞춰서 자, 교수학습 원리로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성 원리, 상호작용 원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두이에서는 성장, 생활 중심, 흥미 중심 그것도 다 두이의 개념이라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 무슨력을 해결력을 증진시켜 초점 맞출 수 있고 저서에는 뭐 있고 민주주의와 교육이 대표적 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일도 출제가 됐었는데 니일은 자유와 무엇합니까? 행복에 초점 맞춰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측면에서 썸머힐 학교를 만들었죠. 맞죠? 그런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슈타이너, 발도르프는 과거에 한번 출제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 움직이는 걸 뭐라 오일이 틈이가 기억나고 인지학이라고 하죠. 못한다고? 인지학. 그래서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젤이 있어요. 계젤은 무슨 측면에서? 성숙주의 이론 측면. 계젤 이전에 누가 있어요? 스탠리 홀이 있죠. 홀 이전에 누구 영향? 루소의 영향을 받은 거 따지면. 그래서 스탠리 홀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그래서 최초로 유아 중심의 그런 교육 과정을 제시한 게 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영향받은 사람 누굽니까? 계젤. 그래서 계젤 표준 행동 목록을 제시되고 무슨 개념이고 준비될 개념을 우리가 이 얘기하셨다. 아셨어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중에 피바디 여사 누가 있다? 피바디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바디는 전인교육을 좀 초점 맞춰. 무슨 교육이요? 전인교육.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겠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표가 누가 나옵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동학, 인내전 사상 영향받고 그 다음에 1900 몇 년도에 23년도에 뭘 창간합니까? 어린이 잡지를 그렇죠? 그 다음에 1924년도에서는 색동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이 정도만 들으면 자신 있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문제 풀 테니까 목적성 이해가 됐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답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서 전지 하나 사서 한 번 정도 정리하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정리가 됐죠? 맞죠? 그럼 나중에 하면 이게 또 축약되고 이렇게 돼서 A4 용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도 한 가지 정리 요령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이제 책을 다 넣으시고 펜만 꺼내놓고 제가 문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